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정균승 씨가 지었고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지속하는 평생 직업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밥그릇이 아닌 꿈그릇을 채워라. 늦기 전에 젊음의 표류를 끝내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직시하라. 하지만 미래에 대한 단단한 희망의 끈은 절대 놓지 말라. 라고 써있네요. 네, 지난 시간에 서문과 현실 찾기 중에서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할 일을 찾아라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알짜 시간 찾기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알짜 시간 찾기. 성공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문헌을 보면 청동기 시대 사람의 평균 수명은 18살이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도 겨우 22살 정도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40살까지만 살아도 장수한 것으로 여겼으며 이는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추세였다. 심지어 1900년대에 들어서도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조차 50살에 이르면 천수를 누린 것으로 여겼다.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은 가장 서구화된 국가에서는 대략 76세, 그리고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80살에 이르고 있다. 의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21세기 말에 가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의학의 발전 속도라면 최소한 2050년경에는 평균 90살 이상은 거뜬히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목표 수명을 91세로 잡아놓고 있다. 앞으로 한 40년을 더 살아보겠다는 욕심이다. 100년 전에 50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더 거슬러 올라가 겨우 20살 정도의 생을 마감해야 했던 로마 시대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맞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어찌 보면 삶이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에 옮겨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서 살지 않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면서 산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출발해 점점 현재의 시간으로 내려온다.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꿈을 2022년에 꼭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2013년입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늦어도 2021년까지는 해당 전공의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2017년에 박사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또한 그에 앞서 적어도 2015년에는 석사 과정에 진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3년인 지금부터 석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성공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말은 이처럼 뭔가 마음먹은 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먼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먼저 그린 다음 점점 현재의 시점으로 오면서 현실에서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이다. 필자의 경우 이 책을 구상한 것은 2011년부터였다. 당시 필자에게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분명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직접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쓰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출간 목표 연도를 2013년으로 정했다. 일단 목표의 마감 시한이 정해지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원고 작성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일상의 모든 관심사가 책을 집필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마련한 글들이 모여 2013년 상반기에 탈고를 하게 되었다. 내게 있어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시간은 거꾸로 흐른 셈이다. 집중력에 집중하라. 살다 보면 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돈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다. 특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저만치 앞에서 달려가는 시간을 허겁지겁 뒤쫓아가다 보면 일상은 언제나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바쁨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일단 이것저것 손을 대게 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다. 일어나 말고 전화를 받고 휴대폰에 뜬 카카오톡을 확인하면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세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놀라운 재주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진정 문제는 우리의 두뇌는 그처럼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로 가득하다. 이 뉴런은 복잡한 전기회로처럼 얽히설키 짜여 있다. 여기에 일단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수신하는 뉴런 회로에 마치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불이 켜지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쳐 두뇌 속에 있는 집중력의 램프에 불이 켜진다. 그 원리는 방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방송이 시작되면 스튜디오에 방송 중 on air라고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오직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만 전파를 탄다. 마찬가지로 두뇌 안에 어떤 특정 활동이나 정보가 잡히면 집중력의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 밖의 다른 회방꾼들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오직 현재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우리 뇌의 정보 저장 용량은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레스토랑에서 저녁 약속, 어제 미룬 이메일 답장 보내기, 오후에 있을 회의 자료 준비, 친구에게 전화하기, 세금 고지서 납부, 자동차 타이어 교환, 거래처 방문, 피트니스 클럽 등록, 기차표 예매, 애인 선물 준비 10가지 일을 순서대로 외워보라. 아마도 여간에서는 머릿속에 바로 입력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교통이 번잡한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나 차들이 서로 엉켜붙어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과 비슷하다. 더욱이 차들이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앞으로 치고 나오면 도로는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 역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두세 가지 일거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려 하면 뇌의 신호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처리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진다. 결국 동시다발적인 일처리는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집중력은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신호등은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 스튜디오 A에 불이 들어오면 스튜디오 B, C, D는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스튜디오 A에서 내보내는 정보만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된다. 집중력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열이 필요하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내용에 집중하려면 적어도 몇 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한다. 책을 읽기 전에 하던 작업들을 중단하고 책 읽기 회로에 불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해꾼들을 겨우 물리쳤다고 해도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서 끼어들기 세력들이 계속 치근거린다. 책을 읽는 도중 전화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때 두뇌 속의 회로는 책 읽기라는 집중력 램프에 불이 꺼지고 전화받기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5분 동안 통화를 하고 다시 책 읽기로 돌아오면 전화받기의 집중력 램프 등이 꺼지면서 책 읽기에 다시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두뇌의 기억장치는 다시 이전의 책 읽기 내용을 뒤져서 불러오는데 시간을 쓴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적어도 10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집중 단계에 접어든다고 한다. 이때 도중에 전화를 받거나 누가 잠시 말을 건넨다거나 다른 생각이 끼어들게 되면 다시 원래의 일에 집중하는 데만도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임에 틀림없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책상 앞에 앉지만 책을 펴기만 하면 10분도 채 안 돼. 딴 생각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내일 친구와 만날 일이 생각나고 낮에 거리에서 우연히 보았던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눈은 글자를 쫓고 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책을 보다가도 마음이 끌리는 여자에 대해 생각할 때면 1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집중력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집중력 회방꾼. 어떻게 해야 집중해야 할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떤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불분명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첫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되겠다는 결심은 누구 못지않게 대단하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합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지 합격하겠다는 목표 이외에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으니 자꾸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이다. 둘째, 막연한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차단한다.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상황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불안에 떨게 되면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상과 두려움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 할 뿐 집중력은 자취를 감추고 그럴수록 점점 무기력에 빠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때 외부로부터의 방해 세력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하다. 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청객들을 의식해 문을 잠가두거나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필요한 전화에 대비해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아예 받지 않으면 외부의 회방꾼들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진짜 강적들은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막 한 가지 일에 몰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더 급한 일이 구조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그 급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머리를 강타하면서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이처럼 여러 생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머릿속에 회로가 과열되어 과부하가 걸린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머릿속의 회로에서 서로 먼저 불을 켜겠다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뒤엉키거나 충돌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아름다운 기억. 10년 후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고 살면 10년 후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필요한 것은 준비하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0년 후에 무엇을 할지 정해두지 않으면 10년 후에 나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똑같이 10년 후의 미래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가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먼저 미래로 달려가라. 가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라.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미래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미래를 이미 일어난 과거로 간주해버리면 마법처럼 신비하게도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대 아직도 두려운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장애물 투성이인가? 그래도 될 일은 어차피 되게 되어 있다. 또한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죽을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죽게 돼 있고 죽지 않을 운명이라면 어떻게 해도 죽지 않게 되어 있다. 생과 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죽을 때 죽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고 싶거든 지금 심으라. 두려워 덜덜 떨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작가는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